33페이지에 보면 도치구문이라고 나오거든? 도치구문 많이 들어봤죠? 자, 도치구문은 주어하고 동사의 순서를 바꿔주는 걸 도치구문이라고 하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구문을 어떻게? 동사, 주어의 구문으로 바꿔주는 걸 도치라고 합니다. 너네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영어 공부 맨 처음 할 때부터 나오는 도치구문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도치구문? 뭘까?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야, 주어보다. 뭘까요? 의문문이죠. 의문문은 기본적인 도치구문인데, 근데 이걸 도치구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치구문을 만드는 이유가 있으니까. 도치구문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는 뒤에 있어야 되는 무언가를 앞으로 나와서 앞에 뭔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주어하고 동사 순서를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도치구문은 이렇게 강조하는 무언가가 앞으로 나왔을 때 도치를 하게 된다. 주어하고 동사를 바꿔주게 된다. 우린 그것을 도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냐? 첫 번째로는 부정어가 앞에 나와서 부정어 도치라는 게 있어요. 원래 부정문에서 not이나 never 이런 것들을 앞으로 빼줘. 문장 맨 앞으로 빼주면서 부정어 도치를 만들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he has never experienced such a care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뒤에 있는 never를 앞으로 이렇게 빼줘서 이렇게 동사하고 주어를 도치시켜줬죠. 자, 이거를 우리는 부정어 도치라고 첫 번째 얘기하고요. 자, 두 번째, little이라는 단어도 부정어입니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I little knew that, 나는 거의 알지 못했어 라는 뜻이야. 그래서 little를 앞으로 빼서 did I know that 이렇게 써있죠. 이거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동사가 동사절에 나왔을 때에는 do나 does나 did를 대신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첫 번째에서는 왜 안 그랬냐? 얘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has pp인 현재 완료고 has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바꿔줬어요. 그래서 he has를 has he로 바꿔줬죠. has가 가지다, 소유하다, 먹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has pp이기 때문에 조동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만 바꿔줬는데, 두 번째 knew라고 하는 동사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o나 does나 did를 바꿔서 써줘야 돼. 대신 써줘야 됩니다. 우린 이것을 대동사라고 부르죠. 대동사 do, does를 대신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little did I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몰랐어 라는 뜻이 됩니다. 똑같이. 그 다음에 seldom이라고 하는 seldom, hardly, scarcely, rarely 같은 우리 빈도부사에 나오는 부사들이 있죠. 얘는 또 준부정어거든요. 부정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준부정어라고 합니다. 부정어 역할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So he is seldom late for an appointment. 그는 좀처럼 약속에 늦지 않아. 해서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정어예요. 얘도 문장 앞으로 나오게 되면 주어하고 동사가 도치되죠.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얘는 비동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그냥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is he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일반 동사일 때만 did로 바꿔주는, do, does, did로 바꿔주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 준부정어 only가 있거든. only도 준부정어라고 합니다. 부정하는 말은 아닌데 얘는 사실은 부정하는 말 자체가 전혀 아니죠. 근데 그냥 여기 껴들어가 있어서 준부정어라고 써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 decided to go to the graduate school only then 에서 이 only then을 앞으로 빼서 도치가 되어 있고 decid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가 써 있고 뒤에 동사 원형이 써 있죠. 자, 이렇게 only then도 앞으로 나와서 준부정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 도치가 되는데, 다른 것들하고 다르게 only는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only는 뭐가 중요하냐면 only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나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 주어, 도치가 돼요. 다른 애들은 다 혼자 나와. 보면 알겠지만 다른 애들은 그냥 다 혼자 나와서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never, little, seldom. 근데 only만 뒤에 then까지 같이 나와 있죠. 지금 한 단어면 한 단어고 더 많이 나올 수 있어.
플러스 알파가 되게 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게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쭉 나왔다고 생각해봐. 쭉 나오다가 여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주어동사 도치될 경우 있어요. 이걸 좀 중요하게 알아줘야 됩니다. only가 문장 앞에서 중부정어로 문장 앞으로 나와서 도치가 될 때에는 플러스 알파까지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우린 이걸 부정어 도치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부정어들이 있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첫 번째 부정어 도치 굉장히 많이 나와.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서술형으로 부정어 도치 서술형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Little did I know that. 이거 서술형으로 굉장히 여기저기 고등학교들에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딱 뒤에는 아닌데 Little did I know that 이거 자체가 어디 교과서에서 나온 그 교과서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도치는 뭐냐면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가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올 때 도치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조금 봐줘야 될 게 이거예요. 여기에 SV 문형에 쓰이는 장소의 부사구라고 나왔는데 무슨 말이냐? SV는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죠. 1형식 뒤에 얘네들이 나왔을 때 도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다른 형식은 상관없어요. 1형식일 때에만 동사 뒤에 나와 있는 장소의 방향의 전치사구, 부사구가 앞으로 나오게 됐을 때 주어 동사 바꿔주기만 하면 되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거 두더지를 안 써요. 1형식이기 때문에 두더지 안 쓰고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several coins were inside the pocket. 몇몇의 동전들이 주머니 안에 있었다. Inside the pocket were several coins.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자, 근데 이게 1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동사들, 비동사 말고 다른 동사일 때도 바꿔줍니다. The rain came down. 내려오고 있다. 방향을 나타내주는 부사어죠. Down came the rain. 자, came은 일반 동사지만 do나 does나 did로 바꿔 쓰지 않아요. 1형식일 때만 바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정어 도치를 할 때는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아니면 도동사들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장소나 방향의 부사구일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어 도치가 있어요. 보어 도치가 있는데 보어 도치는 형용사 보어 도치입니다. 형용사 보어가 뒤에 있던 게 앞에 나왔을 때 그럼 당연히 보어 도치는 몇 형식이에요? 보어가 있는 건 몇 형식이야? 2형식이죠. 얘는 2형식이야. 2형식에서 형용사 보어가 있을 때 앞으로 나오면 도치를 시킬 수 있어요. 봐봐. Those who knew the pleasure of doing good 까지가 주어고 are happy 보어야. 그래서 happy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서 동사가 나오고 does부터 good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얘는 물론 happy를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happy를 앞으로 끌어온 게 있거든. 도치가 된 게 있어. 근데 그것보다도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주어가 너무 길어요. 주어가 does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란 말이야. 주어가 너무 길어. 보어는 그냥 한 단어인데 주어가 너무 길어요. 이런 경우에 이 주어가 너무 길 때 아니면 목적어가 너무 길 때 이것을 딴 데로 옮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서는. 그래서 얘를 뒤에다가 써버리는 거지 그냥. 우리가 주어가 되게 길 때 다른 걸로 바꾸는 경우 있잖아. 뭘로 바꾸죠? 주어가 너무 길면 뭘로 바꾸지? 가주어로 바꾸지. 가주어 이수로 바꾸잖아. 근데 가주어 이수로 바꾸지 않아. 왜? 가주어 이수로 바꾸는 것은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거나 대절이거나 아니면 간접문문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부정사도 아니고 대절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주어 이수로 바꾸지는 않아요. 그냥 보어를 앞으로 빼버리고 동사 주어가 도치를 시켜버리는 거지. 이게 보어 도치입니다. 형용사 보어 도치고요. 특히 분사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 많아요. ing나 ed 형태의 분사를 앞으로 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어 도치가 있고 형용사 보어예요. 명사 보어는 도치 안 시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많이 봤던 걸 거야. There is, there are, here is, here are 많이 봤죠? 우리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유도 부사라고 부르죠.
유도부사가 앞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다. 많이 봤을 거예요. There are 24 teams가 주어고, 그리고 here comes the bus가 주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 안 하죠? 두더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바꿔줘요. 얘는 그냥 이름식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도치가 4가지 정도가 있고 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그리고 도치가 안 되는 경우 좀 체크할게요. 도치가 안 되는 경우 좀 옅은글씨로 나왔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only가 중부정어 only가 명사를 바로 수식해줄 때, 뒤에 나와 있는 주어를 바로 수식해줄 때, 얘는 그냥 형용사로 수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치를 딱히 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15%의 어른들만이 말한다. 그래서 주어 동사 그대로 써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장소 방향의 부사구가 3형식 이상의 문장에서 쓰였을 때, 그러니까 1형식 문장이 아닐 때, 장소, in Rome이라고 하는 장소를 나타내주는 부사구가 앞에 나왔잖아. 근데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 3형식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때는 도치를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1형식일 때만 도치를 시킨다고 했었죠. 그냥 앞에 나와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앞으로 나왔을 때, 보어를 강조할 때에는 도치를 시켜주는데 목적어를 강조할 때에는 도치 안 시켜요. He broke that promise. 원래 이 문장이야. He broke that promise. 그는 그 약속을 깼었는데 that promise he broke. 이렇게 그냥 뒤에 나와 있는 걸 앞으로만 빼버리고 주어 동사를 그대로 써주죠. 강조가 되기는 되지만 주어 동사를 그냥 써줍니다. 목적어 강조일 때, 명사 강조일 때. 그래서 보어일 때도 형용사만 강조하고 명사일 때는 강조하지 않아요. 아니, 도치하지 않아요. 자, 도치하지도 않고 이걸 앞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here나 there 유도부사 뒤에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하지 않죠. 그래서 here they come 여기 그대로 오고 있어. There 예를 들어서 there he goes 노래도 있습니다. There he goes라고 하는 그가 가고 있어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가 주어일 때 유도부사 뒤에 대명사가 주어면 도치를 시키지 않는다. 오케이? 자, 이 기본적으로 도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어 도치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장소 방향의 전치사구, 이 부사보다는 전치사구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치사구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2개의 챕터를 배웠는데, 2개의 챕터가 첫 번째는 주어동사 수일치하는 거였고 수식어가 중간에 껴들어가는 거였죠. 두 번째는 능동, 수동 고르는 거였어. 태 고르는 거였어요. 근데 둘 다 중요했던 게 결국에는 주어하고 동사 수일치 맞추는 게 중요했어. 중간에 수식어구를 어떻게 잘 체크해서 주어하고 동사를 파악을 해서 수일치 맞추는 거. 능동, 수동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주어하고 동사 관계를 파악해서 수일치 맞추는 거 중요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하고 동사가 바뀌면서 얘네 둘이 수일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걸 파악을 해야지, 아,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구나. 이 파킷이 주어가 아니라 코인스가 주어구나. 그러니까 동사를 were를 써야 되는구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결국엔 주어 동사 파악을 해서 수일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도치도 수일치가 결국 중요하다. 자, 넘어가서 간접의문 볼게요. 간접의문. 간접의문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은 뭐냐?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이라는 거예요. 절의 형태인데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명사 역할이라는 건 뭐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간접의문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간접의문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직접 의문이 있을 것 같지만 직접 의문은 없어요. 그냥 의문이라고 하지 직접 의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의문이에요. 의문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야.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사니? 그냥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끝나거든. 시작이고 끝이야. 근데 간접 의문은 문장 안에 껴들어가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 보어로 문장 안에 껴들어가야 돼요.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동사 뒤에서 목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껴들어가야 됩니다. 즉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절로서 중간에 껴들어간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거 Where can I buy this old album? 이 오래된 앨범을 내가 어디서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I wonder랑 합쳐져서 I wonder where I can buy this old album 이렇게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어순을 중요하게 봐줘야 돼요. 어순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을 취합니다. 외워주셔야 돼요. 간접 의문은 뭐냐? 의, 주, 동이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간접 의문은 의, 주, 동.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다. 간접 의문을 쓰는 이유는 뭐냐? 중간에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간접 의문을 쓰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간접 의문은 간접적으로 질문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알고 싶어 네가 어디 사는지 약간 좀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죠. 간접 의문이. 자, 그래서 간접 의문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로 만들어진다. 근데 이따가 다시 말하겠지만 꼭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동사와 함께 쓰였을 때 좀 특이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 자, 원래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합쳐져서 의주동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 wonder 이런 문장하고 이런 문장 의문의 문장을 합쳤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do, you 어떤 단어들과 함께 쓰이는 그런 특별한 문장과 합쳐졌을 때에는 특별한 형태를 취해요. 자, 어떤 거냐면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주는 동사 think, believe, guess, suppose 같은 동사가 do, you 다음에 나오게 되면은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너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야. 너의 추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동사가 뭐가 있냐면 big 적어주세요. 빅스타라고 하는 6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6개의 동사가 있어요.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주는 동사야. 체크해. do, you 다음에 이 6개의 동사가 나오면 의미가 다 똑같아.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추측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B는 believe고요. 너는 어떻게 믿고 있니? I는 imagine입니다. 너는 어떻게 상상하니? G는 guess고요. 너는 어떻게 추측하니? S는 suppose.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T는 말 그대로 think죠. 어떻게 생각하니? A는 A로 시작하지 않고요. say예요. What do you say? 이렇게. Do you say?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다 똑같은 의미야. 단어는 다른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여기 뒤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서 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 씁니다. 이 do you 다음에 빅스타가 나왔을 때에는 뒤에 나와 있는 의문사가 여기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의문사를 먼저 말하고 얘 빼고 주어 동사를 써주죠. 의문사 먼저 쓰고 do you 빅스타 한 다음에 주어 동사 씁니다. 여자들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짜증나는 질문이 있어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내가 몇 살 같아 보여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의문사 플러스 do you think 다음에 I am 이렇게 하는 거예요. How old do you think I am? 내가 몇 살처럼 보여요? How old do you think I look? 내가 몇 살처럼 보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의문사를 앞에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빅스타 6개 단어가 있고 여기는 중요한 거 못 쓰는 게 있어요. 못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헷갈리게 보이는 거예요. know는 쓰지 않습니다. 왠지 같이 들어갈 것 같은 단어인데 know는 쓰지 않아요. know는 생각을 물어보는, 추측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나 추측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니 모르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니?를 물어보는 거고 너는 이거는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있을 때는 그냥 Do you know how old I am?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내가 몇 살인지 알고 있어?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know는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간접 의문이에요.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거 다른 거 좀 더 배울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첫 번째 그 부정어 도치 얘기했었죠. 부정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도치를 하게 된다. 자, 1번 부정어가 강조를 위해 문장 앞으로 나올 때 도치가 됩니다. 좀 덥죠? 자, 그래서 부정어들 어떤 거 있는지 좀 볼게요. 부정어 no, not, never, little 중요하고요.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only 아까 플러스 알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no longer, not only 이런 것들도 있어요. no longer나 not only도 부정어야. 그래서 뒤에 도치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중요하게 봐야 될 거 little이라는 단어 부정어라는 거, 그리고 only는 플러스 알파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 중요하게 봐줘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냥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도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건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rarely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do people get 이렇게 써줘야 한다라는 거지. 거의 사람들은 그들의 직장에서 그들의 베스트 아이디어를 얻지 못한다라는 얘기야. Never had I dreamed 여기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과거 완료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Never had I dreamed that I would achieve such a remarkable success. 나는 내가 그런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상상 꿈도 꾸지 못했어 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뭐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지? 부사어.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강조를 위해서 주어 동사 문장 앞에 나올 때 주어 동사 문장 이거 일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형식 문장에 앞에 나올 때 도치를 그냥 시켜주고요. 자, 주어 동사 문형을 만드는 자동사는 뭐가 있냐? 가장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고요. become, go, sit, stand, remain 같은 일형식 동사들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 뒤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단어들 뒤에는 어떤 장소나 방향의 부사어가 뒤에 나와줘야 돼. I go to somewhere 이렇게 I sit on the desk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런 단어들 뒤에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in the grass 풀밭 위에 sat an enormous frog 엄청나게 큰 괴물이가 앉아있다. 이렇게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될 수 있지. 이해했죠? 자, 첫 번째 기본이었고 두 번째 이제 도치 부분에서 수일치 체크하는 거.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게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주어라고. 그러니까 has가 동사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그러려면 앞에 나와 있는 이게 도치구나라는 걸 파악을 해야 한다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나왔구나 파악을 해야죠. 아까 얘기했듯이 only는 뒤에 플러스 알파랑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렇게 길어요. Only in the last few decades까지가 only 준부정어 구가 되는 거고 언뜻 봤을 땐 decades가 복수니까 have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라고요. food가 주어다. 알겠지? 그래서 only 준부정어 도치 체크. 자, 그래서 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이 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게 주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해야 됩니다. In the backseat of the car next to mine. 자, 전치사 구에 이거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In the backseat of the car next to mine. 내 차 옆에 있는 차의 뒷자리에는 이런 뜻이죠. 내 차 옆에 있는 차의 뒷자리에는 were two sweet little boys. 귀여운 두 명의 꼬마 아이들이 있었다. 주어가 sweet little boys가 주어기 때문에 were라고 쓴 거죠. 언뜻 봤을 때에는 mine이 주어인가, car가 주어인가, backseat이 주어인가 다 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was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시험에 실제 나왔었어요. 아니죠. 뒤에 나와 있는 boys가 주어기 때문에 were라고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rarely, do, Jack, and Scott까지가 주어야. 그 두 명이죠. Jack하고 Scott가 두 명이니까 더 do라고 써야죠. does 아니고. 그 다음에 there is는 뒤에 단수명사 나와줘야 된다. there is 단수명사. 오케이? 자, 두 번째. 세 번째,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거 간접 의문이라고 했고요.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애예요. 간접 의문.
자, I asked him why. 나는 그에게 물어봤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써야 된다고. 그래서 간접 의문은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이 됩니다.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의 어순. 그래서 왜 뭐뭐 하는지, 누가 뭐뭐 하는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 두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야. 의문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체크 잘 보세요. 의문사가 주어야. 의문사 자체가 주어잖아? 그럼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이미 주어가 나와버렸으니까 동사가 나오겠죠. 동사나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뒤에 나오겠지. 이미 얘가 주어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좀 더 쉽게 해줄게요. 봐봐.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냐면, 자, 의문사는, 잠깐만, 그 전에 우리 관계대명사 한번 얘기했었잖아. 관계사라고 얘기했어. 관계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관계 형용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살짝 뺐고, 관계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하고 뭐였어? 서윤아, 관계사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하고 뭐였어? 관계대명사랑 부사랑 두 가지 있다고 했죠.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랑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두 개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고 관계부사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둘 다 선행사는 나와야 돼요. 무조건. 선행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 물론 what 같은 경우에는 없겠지만. 그치? 자, 그러면 왜 불완전하고 왜 완전하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야, 집중해 얘들아.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이유는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고 나면 이 뒤에는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부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관계 부사기 때문에. 얘는 관계 대명사고. 대명사기 때문에 얘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부사니까 완전한 문장. 의문사도 똑같습니다. 의문사도 똑같이 의문 대명사가 있고요. 의문 부사가 있어요. 의문 형용사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하고 의문 부사는 똑같아요. 관계 대명사하고 관계 부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관계 부사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뭐뭐 있었죠? 관계 부사 네 가지. when, where, why, how 네 가지 있었죠? 의문 부사 똑같아요. 네 가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는 뭐뭐 있어요? that은 빼고 that은 의문사가 아니니까 who하고 which, what 얘네가 의문 대명사들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의문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의문 대명사는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뒤에 얘네가 만약에 주어 역할을 했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소리야. 동사나 목적어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의문 부사들은 어때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의문 부사 뒤에는 무조건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Why 얘는 의문 부사이기 때문에 no one had taken 주어 동사가 완전히 나오게 되는 거지. 근데 의문 대명사일 때에는 얘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목적어라고 하더라도 주어 동사만 나오고 목적어가 안 나오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주어로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어차피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니까 이건 상관이 없는데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건 좀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되는지 이거 보세요. Can you tell me who made this speech? 말해줄 수 있어? 누가 이 연설을 만들었어? 봐봐. 누가 이 연설을 만들었어가 그냥 의문문입니다. 근데 이걸 간접의문으로 바꾸잖아? Who made this speech예요. 똑같죠? 얘는 간접의문문하고 직접 그냥 의문문이 똑같습니다.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 간접의문문하고 그냥 의문문하고 똑같아요. Can you tell me who made this speech? Can you tell me who made this speech? 이거 똑같아요. 의문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기본이지만 의문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의문사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올 수 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how인 경우가 있어요. 얘는 의문 부사인데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how는 얘들아 두 가지로 해석이 돼. how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어떻게라고 해석될 때가 있고요. 얼마나라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라고 해석될 때에는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말 그대로 뭐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니? 이거잖아. How are you? 뒤에 안 붙어. 근데 얼마나라고 해석될 때는 뒤에 뭔가 붙어요. How much is this? 이거 얼마예요? How old are you? 이거 얼마나 늙었어? 이렇게 얼마나라고 할 때에는 뒤에 뭔가 따라 붙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 붙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how long, how much, how old, how well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의문사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은 두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 네 단어, 다섯 단어, 여섯 단어, 열 단어도 될 수 있어요. how 다음에 말이 계속 붙을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how much money 이런 식으로 세 단어 이상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그럼 이거 자체가 다 의문사인 거야. How much money I have. 얼마나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자면 how뿐만 아니라 의문 형용사가 있다고 했잖아. what이나 which 같은 경우에 의문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What kind of color? 어떤 종류의 색을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떤 종류의 색을 네가 좋아하는지. What kind of color you like? 어떤 종류의 색을 네가 좋아하는지. 이게 의문사고 주어 동사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의문 형용사인 경우도 있다. 얘는 의문 부사지만 의문 형용사인 경우에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자, 뒤에 문제는 같이 빨리 풀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숙제로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숙제로 풀어가지고 오시고요. 뒤에 여기 좀 체크할게요. 이 도치가 좀 봐야 될 게 많아요. 자, 도치 구문으로 잘 쓰이는 부정어 포함 어구가 있습니다. 어구로 나와 있는 거야.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 자, 일단 not only A but also B 있죠.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라고 할 때 not only A but also B가 있어요. 자, I not only enjoyed the class but I also received the A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개 합쳐서 그냥 not only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뒤에 I enjoyed가 did I enjoy로 바뀌는 거야. 도치예요. 그 다음에 뒤에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됩니다. Not only did I enjoy the class, 내가 즐겼을 뿐만 아니라 A도 받았다. 이해되죠? 이게 not only but also예요. 두 번째 좀 어려운 겁니다. No sooner A than B 체크해주세요. No sooner A than B야. A 하자마자 B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렇게 외워줘야 돼. No sooner A than B로 외워줘야 돼요. A 하자마자 B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all people had no sooner arrived. A 뭐야? 도착하자마자 then B 뭐야? meeting started. 미팅이 시작했다.
모든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미팅이 시작했다거든. All the people had no sooner arrived than meeting started. 이거 우리가 그냥 말로 할 때 쌤도 뭐 만약에 영어 회화를 말로 할 때는 이런 거 말로 못해요. 그냥 글로 쓰니까 쓰는 거야. 말로는 절대 원어민이 아니면 말로 하기 되게 힘든 그런 구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no sooner가 앞에 나와가지고 도치를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그냥 시험 문제 나오니까 알아줘야 되는 그런 구문이야. no sooner가 앞에 나와서 부정어 도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no sooner가 앞에 나와서 all the people had가 바뀌는 거예요. all the people had가 had all the people arrived로 바뀌는 거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had arrived가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그냥 had하고 all the people을 바꾸기만 한 거예요. 만약에 had가 일반 동사면 did all the people have로 바뀌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이거 두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얘가 어려워요. not A until B가 어렵습니다. 자, not A until B는 그대로 써있죠? not A until B, B 해서야 비로소 A 하다라는 뜻이에요. 말도 어려워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게 그냥 해석하면 B 전까지는 A 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냥 바로 직역을 하면 B 전까지는 A 하지 않는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 B 하고 나서야 A를 한다는 뜻이 된다고. 자, 잘 봐, 이거 봐봐. He didn't meet his parents again. 그는 그의 부모님을 다시 만나지 않았어. Until World War II ended.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자, 자, 다시. 그는 그의 부모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인데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부모님을 다시 만났어 라는 뜻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의도로 말을 하는 거야. 끝날 때까지는 못 만났어가 아니라 끝나고 나서야 만났어 라는 의도로 말을 하는 거야. 이게 not A until B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not until 구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not until을 두 개 합쳐서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그럼 not until A 잠깐만 B구나. B 그리고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not until B, A가 나오거든요. B 하고 나서야 A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A에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B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A에서 일어나요. 다른 것들은 다 바로 뒤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앞에서 본 것도 다 똑같았잖아요. 바로 뒤에 일어났잖아. 아까 only 빼고. only만 뒤에 뭔가 쭉 있었고 걔 빼고는 다 바로 뒤에서 일어났는데 not until도 마찬가지입니다. only하고 비슷해요. 여기까지 B 부분까지는 not until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A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좀 다른 애들하고 달라요. not until 구문이 다른 애들하고 좀 달라. 어디까지가 not until 구문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치가 일어난다는 거. 이해했어요? 좀 어려운데 밑에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거고. 자, 관형적으로 쓰인 도치 구문은 이거는 좀 쉬운 거라서 그냥 so am I, so do I 이거예요. 나도 그래. so does he 뭐 이런 거. 그도 그래. 이런 거고요. 그리고 neither do I, neither am I 나도 그렇지 않아, 너도 그렇지 않아 할 때 부정문일 때에는 no나 neither를 써주는 거고. 자, 이건 한번 체크할게요. so하고 such 뒤에 어순이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 있습니다. such a long journey. 엄청난 긴 여행이었다라고 할 때 이건 많이 들어봤을 거야. such a long journey라고 쓰는 거. 근데 이것을 이렇게 s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o로 바꿨으면은 so long a journey 이렇게 바꿔 써줘야 돼요. so 형용사 a 명사로 바꿔줍니다. 자, so 형용사 a 명사죠. such a 형용사 명사인데 such a 형용사 명사를 so 형용사 a 명사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의미는 똑같이 엄청나게 뭐뭐였다. 그래서 this is so good a chance for you. so good a chance는 such a good chance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그대로 그냥 바꿀 수 있어요. 의미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그냥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not only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그냥 도치시켜주면 돼. no스로도 앞으로 나오면 도치시켜주면 돼요. 근데 not until은 두 개 합쳐서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 자, 잘 봐. not until 다음에 뭐 써야 돼 그러면? not until 다음에 이거 써야 돼요. not until 다음에 she died. not until she died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도치시켜주는 거야. 도치시키는데 중요한 게 있죠. not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얘는 쓸 필요가 없어요. not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no가 과거형이니까 new가 되는 건데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did를 써주는 거죠. did, he, know가 되는 거야. her, true, Chris. 이렇게. 오케이. 자, 이 부분은 어려워서 좀 여러 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자, 다른 부분들 숙제로 해주세요. 숙제 똑같이 여기까지 숙제입니다. 40분까지 숙제 얘들아. 오케이.